여러분, 지금 계좌에 있는 그 파란색 마이너스 숫자, 혹시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애써 못 본 척 덮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주식,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내일 아침 시장 열리자마자 바로 파셔야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고 생명줄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는 걸 그냥 구경만 하실 건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가슴 졸이며 밤잠 설치지 않고 명확하게 팔아야 할 때를 아시게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습관, 경제 루틴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혹은 옛날엔 잘 나갔던 회사라서 믿고 샀는데 반토막이 나버린 주식들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팔면 오를까봐 원금 생각나서 차마 손이 안 나가시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우리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손절매 원칙은 단순히 돈을 잃지 않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50대, 60대 넘어서 주식을 한다는 건 20대 청년들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근로소득의 시간이 30년 넘게 남아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하락장이 아니라 바로 시간 낭비입니다. 마이너스 30%가 난 종목을 5년 동안 들고 있어서 겨우 본전이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이긴 걸까요? 아니요. 처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그 5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손해고 그 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놨어도 붙었을 이자를 생각하면 더 큰 손해입니다. 무엇보다 그 5년이라는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트레스 속에서 보낸 비용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손절을 못할까요? 인간의 뇌는 얻은 기쁨보다 잃은 슬픔을 2.5배나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죠. 10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려고 안 팔면 잃은 게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투자가 아니라 희망 고문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 내가 이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주식시장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기업의 가치와 수급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꼭 받아 적으세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내가 오래 들고 있었다고, 내가 잘 아는 회사라고 정을 주면 안 됩니다. 주식은 그저 내 노후를 풍요롭게 해줄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고장났으면 고쳐 쓰거나 버려야지. 그걸 품에 안고 같이 침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대마불사의 믿음입니다.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설마 현대차가 망하겠어 하며 버티시죠. 물론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주가는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회비용은 공중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잘라내야 할까요? 우선 매수 이유의 소멸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식을 처음 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신제품이 대박 난다고 해서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배당을 줄였나요? 전기차 시장 성장이 멈췄나요? 신제품이 실패했나요? 만약 내가 샀던 이유가 하나라도 사라졌다면 주가가 올랐든 내렸든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수익 중이면 감사하며 팔고 손실 중이면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말하죠. 주식에서는 이미 발생한 손실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돈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700만 원밖에 안 남았어라며 사라진 300만 원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넣었는지 1억을 넣었는지 모릅니다. 시장은 오직 지금 남은 700만 원이 앞으로 800만 원이 될 놈인지 아니면 500만 원으로 떨어질 놈인지만 판단합니다. 과거의 숫자에 묶여 미래의 기회를 발로 차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물타기를 단가 낮추는 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물타기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불난 집에 기름통 들고 뛰어드는 격입니다. 은퇴 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의 물타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내 계좌의 절반 이상이 그 종목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때 만약 그 회사가 횡령이나 배임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면 여러분의 노후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물타기는 최대 2번까지만 하라고 권합니다. 그 이상은 투자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자, 첫 번째 요약 들어갑니다. 꼭 적어두세요. 첫째, 내가 주식을 산 이유가 변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판다. 둘째, 물타기는 딱 2번만. 그것도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을 때만 한다. 셋째, 거래량 없이 흐르는 주식은 희망이 없.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계좌에서 잡초가 자라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꽃을 키우려면 잡초를 뽑아야 하듯이 수익을 내려면 손실나는 종목을 솎아내야 합니다. 잡초는 뽑아내지 않으면 꽃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의 우량주가 올라가야 할 때 이 잡초 같은 종목들이 여러분의 심리를 갉아먹고 계좌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기술적 손절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트니 뭐니 복잡한 거 싫어하시죠?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의 1년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이 선 밑으로 내려가서 한 달 이상 못 올라온다? 그건 그 회사의 체력이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주식을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들고 있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원금을 회복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선 아래로 떨어진 주식은 일단 절반이라도 현금화하는 게 상책이. 이 201선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지라고 믿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게 깨졌다는 건 시장에서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시니어 투자자분들은 복잡한 보조지표 보지 마세요. 그냥 201선 하나만 켜놓고 주가가 그 아래에서 빌빌대고 있다면 이 친구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내가 간호한다고 나을 병이 아니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의사가 아닌데 중환자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큰 병원에 보내야죠. 즉, 시장에 던져야 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은 삼성전자도 애플도 아닙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시장이 폭락할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와, 좋은 주식 싸게 살 기회가 왔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종목에 꽉 물려 있으면 시장이 빠질 때 같이 공포에 질려 최악의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손절은 단순히 손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 총알을 장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니어 투자자들에게 현금 비중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마이너스 난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계좌의 최소 30%는 항상 현금으로 두세요. 이 현금이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는 든든한 가드레일이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도 여유가 생깁니다. 더 떨어지면 좋은 주식 더 사지 뭐라는 배짱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현금이 영 원인 상태에서 파란불만 보고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 요약입니다. 이건 꼭 메모장에 적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옆에 붙여두세요. 첫째, 주가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원금을 잊어라. 둘째, 현금은 가장 수익률 좋은 종목이다. 셋째,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빨리 버는 투자다. 여러분, 1년에 10%씩 꾸준히 5년 버는 게 한 번에 50% 벌고 다음에 50% 까먹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은 마이너스가 없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50% 한 번이면 본전까지 100% 수익을 내야 합니다. 100% 수익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본전 오면 팔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에는 본전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산 가격 근처만 오면 다시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처럼 본전 오면 팔겠다고 대기하는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물 벽을 뚫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하락 추세인 종목에 그런 호재가 흔치. 그래서 본전을 기다리는 건 가장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5% 손해보더라도 앞으로 20% 오를 가능성이 높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본전 심리는 투자를 망치는 가장 큰 독입니다. 본전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에 구걸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발 내 가격까지만 와줘. 그럼 나갈게 라고 비는 꼴이죠. 시장은 그런 구걸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심리를 이용해 큰 손들은 물량을 넘기고 떠납니다. 본전까지 안 오고 본전 직전에 다시 떨어질 때의 그 절망감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팔 걸 하고 또 후회하시겠죠? 그 후회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지금 현재 가치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영상의 중반을 넘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시죠?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심리적 손절입니다. 여러분, 주식 때문에 부부싸움 하신 적 있으시죠?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 아리하신 적은요? 만약 어떤 종목이 여러분의 일상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면 그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쁜 주식. 우리 나이의 가장 큰 자산은 건강과 화목한 가정입니다. 주식 몇 푼에 이 귀한 것들을 맞바꾸지 마세요. 내가 이 주식 때문에 오늘 하루 기분이 잡친다? 그럼 그 주식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손절해야 할 대상 1순위입니다. 주식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불행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면 이미 투자로서의 가치는 상실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식시장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절을 딱 하고 계좌를 정리했을 때 몰려오는 그 해방감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작 팔걸. 이렇게 속이 시원한걸. 이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돈은 나중에 좋은 종목 잡아서 다시 메꾸면 되지만 망가진 마음과 건강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볼까요? 손절을 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기분일 거예요. 물론 계좌 숫자는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투자 판단력은 살아납니다. 물려있는 동안에는 그 종목만 쳐다보느라 넓은 시장을 못 보지만 팔고 나면 비로소 아, 지금은 반도체가 가는구나. 아, 이제는 배당주가 매력적이네 하고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 이게 바로 손절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자유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50대 이상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절제입니다. 손절은 그 절제의 정점에 있는 기술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요점 정리 들어갑니다. 꼭 받아 적어. 첫째,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보험료다. 둘째, 내 멘탈을 무너뜨리는 주식은 무조건 잘라낸다. 셋째, 판 돈은 현금으로 두며
다음 기회를 사냥한. 이제 엔딩으로 가기 전 최종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쉽지, 내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파냐고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동안 수많은 투자자를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손절 못하는 투자자치고 끝이 좋은 사람 못 봤다는 겁니다. 반면 손절을 칼같이 하는 분들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아 큰 수익을 챙겨가십니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쪽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철벽 방어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읊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볼펜 드시고 종이에 체크해보세요. 마이너스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5%가 넘었는가?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졌다면 매도, 마이너스. 이 종목의 악재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가? 마이너스. 이 회사의 경영진이 믿음직스럽지 못한가? 마이너스. 이 돈이 없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지장이 있다면 즉시 현금화. 마이너스. 이 주식을 오늘 이 가격에 새로 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체크가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큰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퇴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손절매 원칙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죽은 종목에 미련 갖지 말기. 둘째, 마이너스 15%에서 매수 이유 체크하는 기준 세우기. 셋째, 물타기 대신 현금을 보유하며 다음 기회를 노리기. 넷째, 팔고 나면 미련 없이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기.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상위 10%의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손절 버튼에 손이 잘 안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노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게 아니라 단지 기준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기준을 드렸으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주변에 주식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노후를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수 안전 신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평안한 루틴을 응원합니다. 주식은 차갑게,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멋진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분께 답을 드릴 순 없어도 가장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경제 공동체니까요. 지금까지 경제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